신의 혁명. 신의 혁명은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중국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라서 공화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오른쪽에 보면은 1911년도 신의 혁명 당시 상하이 시내 사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시내 거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깃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색기가 보이죠? 오색기는 국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칸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색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색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죠. 현재 이게 흑백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컬러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나라의 기라는 거죠. 청나라는 청룡이라는 그 용의 형상을 그리는 그런 국기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오색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기를 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칸이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청나라의 국기입니다. 청나라는 태극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태극은 우리 조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국기이며 조선의 국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요편을 한번 보죠. 1900년에 의화단 운동으로 이후 여강들의 침략이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청조정은 정치개혁을 꾀하는 소위 신정 운동을 일으켰으나 납세 거부와 기독교 배척을 위시한 대중운동이 전국으로 번져 입헌군주제를 향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보면 열강들의 침략의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강이 8개 연합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이런 서양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세하에서 여기에 순원이 나오네요. 자, 이런 정세하에서 순원은 1905년 중국 혁명동맹회,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삼민주주의를 제청하는 일변 혁명파를 지휘 반청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여기도 무장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장투쟁.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투쟁이죠. 총이나 수류탄 이런 거 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항쟁이 되겠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철도 국유령을 내려 민영이었던 철도를 담보로 열강의 차관을 얻어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하자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하게 일어나 대규모 무장투쟁에 석탄봉기를 결국 발전했다. 이를 계기로 10월 10일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여 신의 혁명의 불길이 당겨져 약 한 달 만에 14성이 이에 호응하여 글기했고 12월 말에는 17개 성으로 확대되어 청조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912년 1월 안정에서 선언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혁명 주체의 단결력과 세력이 굳건하지 못한 탓에 청조에게 대권을 부여받은 위안스카이와 타협, 선통제의 태위로 청을 멸망시키는 데는 성공한 대신 순원이 사임하고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었다. 1911년의 신의 연이라서 신의 혁명이라고 명명한다. 이 혁명 제1차 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됐지만 곧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면서 이후 제재의 양심을 품고 혁명파를 탄압하는 일편 위안스카이의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1913년 7월 국민당에서 위안스카이를 타도하려는 운동하면서 혁명을 호소하여 번개했다. 이를 제2차 혁명이라고 하나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이후 위안스카이는 1915년 일본의 21개 요구 서락을 위시해 매판성을 드러내어 이런 위안스카이의 독재 정치에 민중을 극심하게 반론했는데 이를 제3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1916년 위안스카이 사후 내전과 군부의 할거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자, 우창에서 최초로 봉기한 10월 10일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신해혁명 기념일로 중화민국에서는 중요 국경일인 쌍십절로 기념한다. 신해혁명은 20세기 아시아에서 일어난 정치사회에 관계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신해혁명이 1차, 2차, 3차로 이래 나누어져가 이제 발생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제 소련이 이제 1차 혁명을 시작했는데 대총통이 위안스카이로 내정되면서 신해혁명을 소련이 이제 1차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통제가 나오네요. 자, 아이신 교루 푸이라고 하네요. 1906년 2월 7일에 탄생했으며 청제국의 마지막 12대 황제라고 하네요. 푸이 옛날에 이거 마지막 황제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 신해혁명, 다른 사이트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보시면 그림 두 개가 보이는데, 위쪽의 그림은 앞쪽에 보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은 좀 그림이 좀 다르네요. 자, 이것도 1911년에서 1912년 이제 찍은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또 신해혁명 당시에 그런 사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우창봉기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신해혁명 때 사용한 국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지 못하는 그런 국기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작은 원으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원을 또 표시해 놓고 작은 또 원으로가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네요. 자, 국기가 좀 특이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국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해혁명이라고 1911년, 1912년의 국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국기라고 하네요. 사진에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 모양의, 자, 이건 없고 여기 안에 있는 원하고 이 밖에 있는 이 원만 이제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그게 별이 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제 그려져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본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신해혁명 국기가 그렇게 생긴 게 맞겠죠. 자, 여기 나무위키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해혁명은 중국에서 1911년도 신해연부터 좁게 보면 1912년까지, 넓게 보면 1915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혁명을 말한다. 이 혁명은 중국인들의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던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을 세웠다. 그리고 북방 이민족의 중원 지배도 완전히 종말을 구했다. 자, 그 전에 이제 북방 민족에서 중원 대륙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방 이민족이 다스리던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방 이민족이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순원이라는 그 작전은 이제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남방 쪽이 이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제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남만인이죠. 남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제대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것만을 신의 혁명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 제3차 혁명이 역시 제1혁명의 연장성상에 있기에 이를 뭉뚱그려 신의 혁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사의 후서 편찬위원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의 혁명, 중국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1911년 청왕조의 타도와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중국에서 일어난 혁명운동이다. 1900년대에 의화단 사건 이후 열강의 중국 침략이 강화되고 청정부는 서구 열강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자, 이 내용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이죠? 자, 서구 열강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는데 근데 이 청나라가 배상을 했다고 하네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남의 나라가 내 나라를 침범했는데 내가 전쟁에 졌다고 해서 그 나라에 배상금을 줘야 된다네. 참 이거 희한한 일이죠. 자, 도둑놈이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는데 주인이 니 왜 남의 집에서 도둑질해 이래가지고 경미한 이렇게 차가상을 입혔는데 도둑놈이 하는 소리가 네가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집주인이 네가 나한테 배상을 해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실제 나쁜 짓 하는 거는 도둑놈이고 지가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입었는데 그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구 열강은 8개 연합이겠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세력들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는데 그 당사자인 주인이 이제 도둑놈한테 배상금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 골 때리는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자, 힘이 약하면 안 된다. 자, 힘이 강하면 아무 나라도 침략하고 이기면 그만이다. 그런 섭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건 없다는 거죠. 정의는 힘만 강하면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힘이 강한데 힘 약한 자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다고 하라 이제 그거죠. 서구 열강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는데 너희들이 항쟁을 안 하고 우리한테 덤벼들지만 않았으면 우리 병사가 이렇게 많이 죽고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이 없었다. 너가 그냥 땅을 줬으면 됐지. 왜 덤벼들어가지고 우리 병사도 죽고 우리 국민도 죽었냐.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정부한테 보상을 요구했다는 거죠. 청나라가 서구 8개 연합한테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가 진 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청정부의 무능을 크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청정부는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자립하고 있던 지역사회의 조세 납부 거부 등을 통해 이에 반발하였다. 청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은 점차 각지에 확산되었고 1894년 중흥회를 결성해 반청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순원은 1905년에 중국 혁명동맹회를 결성했다. 그는 이때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에 제창하는 한편 적극적 반청 무장투쟁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또 순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순원이 이제 삼민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민족, 민권, 민생을 강조한 삼민주의 정책을 내세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네요. 총하고 칼, 대포를 들고 이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앞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소개드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원이 자기 동료들과 결의식을 단행하면서 명효릉 앞에서 명태조 주원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면은, 자, 이분이 선원 손일선이 되겠습니다. 자, 명효릉이라는 거는 주원장의 부인, 즉 주원장의 이제 마누라가 묻힌 그런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주원장의 이제 사파를 이제 붙여놓고 자신들의 동료와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주원장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발견되어 가지고 설명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이 명허릉 앞에 붙여놓은 그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건은 결건이나 내건이라고 불리며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제라고 생각하면 익성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분이 대명국, 즉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익성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천으로 된 내건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전에 손일선이가 찍어놓은 이 그림과 동일시되는 그런 그림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해보고, 자, 이 부분의 그림도 이제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왼쪽에 이제 최대한을 확대한 건데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주원장이 쓰고 있는 내견이라는 이 천호된 모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 이쪽 위 상단에다 보면 익성관이 아닌 같은 천호된 모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이 왼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왼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얼굴 형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이 옷기슬기에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파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의 옷이 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의 그림은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왼쪽에 이 그림을 새로 그렸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림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상이나 그림의 형태를 봤을 때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상단에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한문이 되겠죠. 여기 글자가 하나, 둘, 셋, 자, 4개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문자가 4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비교해 보면은 같은 문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4개로 이루어진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영상에서 이 문자가 어떤 문자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전에는 문자가 이런 문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조 계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문자를 찾으려고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이 문자가 아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그 한자에 대한 조언도 있고 해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 문자가 일치가 안 되고 다른 문자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시 찾은 문자가 현재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이 서파가 순원의 조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서파는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그림이며 이 사당에 붙여놓은 사당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원의 조상인지는 그건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분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켜 놓은 주원장의 이 그림은 사당도인 것은 확실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놓은 다시 한자를 비교해 보면 이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글자는 큰 대자가 되겠습니다. 큰 대자, 크다, 넓다, 두루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글자는 조상 조자가 되겠고, 조상, 사당, 하랍이 이런 뜻을 가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글자는 수놓을 개로 판단이 되며, 수를 놓다, 토끝, 그림, 무늬, 배럴장, 그두머리 끈, 붉은 끈, 채석하다 이런 여러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글자는 일찍 죽을 상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찍 죽다,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문은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한자를 조합해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은 붉은 끈 또는 붉은 두건을 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은 한 대인의 사당도이다, 조상도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은 붉은 두건을 쓴 젊은 대인의 그림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이 사파는 500년 전에 죽고 없는 인물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손일선이가 자기 동료들하고 결혼식을 단행하면서 명예호릉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손일선이는 500년 전에 죽은 인물의 이 사당도라는 사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주원장의 그림을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원장은 500년 전에 죽고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500년 전에 죽고 없는 그런 인물을 명효릉 앞에 붙여놓고 이 손일살이라는 이 작자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을 모아놓고 결의식을 단행 후
기념으로 촬영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면은 이 한자에 일찍 죽을 상자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 20살을 넘기지 못했다고 이 뜻이 해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현재 보고 있는 게 이게 홍건적에 난이 일어난 그 연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홍건적은 1348년 원나라 절강의 방국진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례로 반란이 일어나 1351년에 간호에 의해 황하의 개수 공사를 시키던 백령교도인 홍건당이 번기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한산동은 미륵불이라 자칭하며 민심을 선동하였다. 여기 한산동이 보이는데요. 한산동은 원나라 시대 말기 홍건적의 지도자 중 일원이다. 송나라의 유민인 한족 출신으로 엄물 홍건의 수령으로 조주 백령교 가정에서 자랐다. 아들은 함리마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1351년에 간호에 의해 항하의 개수공사를 시키던 백령교도인 홍건당이 번기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홍건당이 번기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351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기로 실행해 가지고 1351년도를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건적의 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 인물이 이 홍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원장과 홍무제가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명태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홍무제 주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인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조가 이제 태어난 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2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 사파 설명을 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 한자에 일찍 죽을 상자가 이제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 네 번째에 자, 이 부분에 이 글자가 일찍 죽을 상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글자. 그러니까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고 설명을 드렸죠. 홍건적이 일어난 1351년 해에서 홍무제가 태어난 1328년에 이 날짜를 빼면 앞전에 그 사파에 20살이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한자의 설명이 이제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홍건적의 난을 1351년을 앞전에 입력한 걸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에 주원장의 1328년, 자, 이 날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빼기 1328년을 빼면은 자, 여기 보시면 숫자 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자, 이 문자, 자, 여기 보시죠. 자, 이 문자. 자, 이 문자가 일찍 죽을 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20살 나오죠. 자, 그래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자, 23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완전히 일치하죠. 다 오차의 범위가 단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찾은 이 한자가 이제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자, 이 한자는 개조, 개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를 다시 설명드리면 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자, 일찍 죽은 자, 붉은 또는 두건을 쓴 젊은 대인의 옛 그림이다. 사당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이라는 이 인물은 500년 전에 죽고 없는 인물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주원장의 또 다른 이 사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황제 복장을 입혀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내건이라는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천호가 된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조작된 그림이라는 것을 앞전의 사파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란색의 황제 복장을 입혀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이 다 조작된 그림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용의 발가락이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림을 조작하다 보니까 이 용의 발가락을 5개를 사용해야 되는지 4개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엉터리로 그림을 그려놓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의 발가락이 4개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에는 용의 발가락의 4개는 관료들이 사용했죠. 황제는 5개를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조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도 다 조작되죠. 아주 조잡하게 그려져 있고 다 조작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매우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맹태조 이제 화상이라고 이제 딱 적어놨죠. 그리고 직인까지 도장을까지 찍어놨습니다. 자, 이게 다 조작된 그림이죠. 자, 이런 그림은 후대에 다 조작된 그림입니다. 자, 진품 그림은 여기 있는 이 그림 하나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대조 개성이라고 적혀 있는 이 그림과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진짜 이제 그림이 되겠죠. 자, 여기다 보면은 이 후대의 그림이 이것도 조작되어 있는데, 근데 이 한자는 대조 개성이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적어놨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또 황제의 복장을 또 입혀놓고, 여기도 이제 용의 발가락이 이제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복장이 황제의 복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용의 이제 형상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4개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의 이제 얼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수염이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턱수염이 아주 짧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턱수염이 짧다는 이야기는 젊었을 때 얼굴을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년의 그림은 수염이 이렇게 짧지가 않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러나 현재 이 그림은 수염이 짧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젊은 사람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짧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사람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용박톱이 이제 3개가 되겠습니다. 자, 황제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 골룡포를 입혀놓은 홍무제 주원장의 이 사파도 이제 엉터리로 자꾸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용박가랩이 4개, 뭐 5개, 3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결론에 이런 그림도 이제 다 조작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그림은 채색되어 있는 그림이고 전에 본 것하고 똑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그림도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쌤이 상당히 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기 밑에 그룹나루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주 상당히 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노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확대해보면 여기는 용의 발가락이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셋, 넷, 5개. 사후에 이제 그림을 여러 개 이제 조작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용의 발가락이 5개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의 발가락을 이제 나중에 이제 5개를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선언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자, 선언은 한국의 독립운동 기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에 커다란 일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8년 12월 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훈장, 대한민국 국장 등 1등급을 주서받았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언이라는 이 작자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에 일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68년도에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968년도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제 누가 취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목록을 보고 있는데요. 1대가 이제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1952년대에서 56년까지 했으니까, 자, 이분은 아니고, 이분은 3대까지 했네요. 1대, 2대, 3대까지 했고, 그 다음에 4대가 윤모선이라고 하네요. 자, 이분은 1960년대 대선에 이제 후보로 이제 참여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5대, 6대, 7대, 8대, 9대는 박정희가 했네요. 자, 앞전에 선언이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1968년도라고 되어 있죠. 1968년도. 자, 그러면 1968년이니까 1963년에서 1967년, 1971년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에 들어가네요. 6대, 7대 사이, 여기에 이제 1968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 그러면 건국 훈장을 선언한테 줬네요. 참, 이 박정희라는 인물이 참, 이게 참 말 많은 이게 대통령이네요. 자기 나라의 조상을 훔쳐가 선원한테 건국 훈장을 줬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럼 선원이 대한민국을 창립할 때 그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럼 속된 말로 그러면 대놈들이 그 만든 나라가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선원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거로 생각해보면 선원이 많은 도움을 줬고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자기 조상을 가져간 그런 선원이라는 작자에게 건국 훈장까지 줄 정도면 이분이 과연 제정신인지 아닌지가 좀 의심이 듭니다. 자, 결국은 이 선원이라는 이 작자는 자기의 정치와 야망, 새로운 나라 건국을 위해서 500년 전에 죽은 이 주원장의 인물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 목적에 이용한 것이며,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가 창립하고 만든 대일국 조선의 명나라를 자신의 조상이 만든 나라인 것으로 둔갑을 시켜놓았으며, 현재 중공인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죠. 현재 중공인들은 이 선문이라는 이 작자를 자기들의 국부라고 칭호를 하면서 많은 대접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 국민들조차도 속이 시대의 사기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현재 건물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건물이 선원, 즉 손일선이가 묻혀있다는 중산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얼마나 크게 지어져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로 진성을 하면서 선원 이 묘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현재 이렇게 이제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는 이 동상이 아마 선원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앞전에 그 사파로 주원장이 500년 전에 죽은 인물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물 지어놨다는 거는 국민들도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가짜 중국 역사에 속아가지고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중턱에 이래 보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위쪽에 산 중턱쯤에 이제 이렇게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산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문이가 묻혀 있는 그런 묘가 되겠네요. 예, 선문이가 묻혀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문이가 이제 직물을 보던 그런 것을 이제 형성을 해놨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공원화 만들어 놨네요. 이제 묘가 이제 공원화식으로 이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선문이를 이제 계속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자, 이 양반은 시대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을 속인 시대의 사기꾼. 사기꾼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자, 이것도 생각이 나죠. 사기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죠. 로마 가톨릭. 자, 이래도 기독교인가? 선한 양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서면 무서운 늑대가 되는 그런 형태의 외교 정치를 펴면서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단체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자, 이런 종교단체가 무슨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악마의 형상을 감추고 겉으로는 선한 척을 하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지요. 자, 가톨릭 주교가 들고 있는 십자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양반이 쓰고 있는 이 모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금이지요, 금. 여기 보시면 장송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다 금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교라는 이 양반이 들고 있는, 자, 여기 들고 있는 이것도 다 금으로 됐죠. 세계 각곳에 금이나 모든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 가톨릭 성당에 치장을 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를 꼽아놓는 이 촛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다 금으로 치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금이죠. 자, 여기 보시면 다 금으로 치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톨릭이라는 게 과연 이 종교단체가 맞을까요, 이게? 요즘은 가톨릭 사제를 부를 때 주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황이라고도 하죠. 이 가톨릭을 다른 말로 또 교황청이라고 하죠. 황.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황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황자가 되가네요. 한자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하여튼 간에 교황이라고 들어가죠. 황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황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교가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자 좀 이렇게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 있는 이 모자도 그렇고, 자, 이 모자도 그렇고. 자, 옆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자, 뒤쪽에서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자, 이 모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모자 형태. 예전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자 형태가 우리나라의 모자가 많이 닮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모자인가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자. 이게 정자관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우리나라 이제 대감들이 이제 사용하는 바로 이 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감들이 옛날에 사용한 정자관이라고 하는데, 이 모자하고 좀 모양이 좀 흡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중간이 벌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고 2층으로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하나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 개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가톨릭 주교가 쓰고 있는 그 모자하고 이제 많이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이 닮았죠? 이 모자가.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보면은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톨릭이 아마 우리 조선의 모자를 따라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기꾼 집단 그러면은 이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자, 그게 또 뭔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과 경비원 말고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영국의 물건은 없다. 자, 서양의 이제 박물관이 이제 또 사기꾼 집단이죠. 자, 여기 내용 보면은 지난달 20일 영국 대형 박물관 앞에서 전통 목장 차림의 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자, 박물관에 전시된 호화 하카나나이아라는 모아이 석상을 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이다. 자, 그는 칠레령 이스터섬에서 타리타 알라르곤 라프 지사였는데 후손들이 석상을 만지고 그에게 배울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이 나라도 온 천지에 세계 정복을 하고 남나라에서 온갖 나쁜 짓 만행을 하면서 온갖 유적과 유물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 나라의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자, 이런 나라들이 남의 나라 유물을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들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면 남의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오거나 어떤 사람이 내 집에서 물건을 훔치면 그 도둑이라고 하죠. 그 도둑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도둑이 나쁜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그 도둑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좋은 종교입니까? 나쁜 종교입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앞전에 이제 이 주원장의 이 사파를 봤을 때 이 주원장은 500년 전에 죽고 없는 인물이며 이 한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20살이 넘지 못하고 일찍 죽은 붉은 두건을 쓴 젊은 대인의 그림이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젊은 사람이 그 빠른 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사당에다 붙여놓고 뭐 제듯이 내주고 이제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일선이라는 이 작자는 500년 전에 죽은 주원장을 이 사파를 이용해 자신이 주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이용했다고 보며, 자, 이 작자는 이 내용으로 판단하면 아주 성품이 아주 고약한 인간이며, 이 손문의 작자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나쁜 짓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500년 전에 죽은 이 주원장 사파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했고
현재 중공인들의 국민들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맥나라가 이 주원장이 만든 나라인 것으로 사기를 쳤으며,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00년 전에 죽은 이 주원장의 사파를 이용했으므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이거는 예의도 아니며 아주 나쁜 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문이라는 작자는 인간이 아니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을 속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이 삼제도에 나오는 산해경 지존대에 보시면 대명구, 이것이 조선이 되겠고, 이 한반도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록에 보면은 태조실록 1권 총서 37번째 기사,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이 내용에 홍건적, 위평장, 방성, 사주, 관선생, 주원수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서 서북방에 함부로 쳐들어왔다. 그리고 태조는 적의 왕 원소이와 100여 명을 먹어배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이 내용에서 여기 주원수가 주원장이 되겠고, 여기에 아래쪽의 내용에 이 원수가 태조 이성계 황제에게 목에 베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대명국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의진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태조 고황제라고 적혀 있으며, 이게 이제 현재 남아있는 진본의 의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의진, 이 의진은 새로 그려진 의진이며, 이 의진의 얼굴을 확대해 보면 눈이 좀 이렇게 작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과 앞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얼굴 윤곽이나 이런데 코하고 이런 거는 좀 닮아 보이는데, 눈매가 이제 안 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사진은 눈매가 이래 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눈이 상당히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언뜻 봤을 때는 좀 안 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코 형상이나 얼굴 윤곽을 이래 봤을 때는 좀 많이 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사진은 새로 그려진 의진이고, 이것이 옛날의 의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용발톱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명나라의 홍무대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죠. 왼쪽에 보시는 이 서파가 홍무대의 젊을 때 의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많이 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 많이 닮았는데